그 과정들과 함께 제가 어찌됐든 제가 이제 자기 발견과 관련된 이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들이 이제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워크샵이나 이런 자기 발견 워크샵들로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책 소개와 함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제 소개랑 저를 깨운 책들 그리고 자기 발견에 대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자기 발견과 관련돼서 사람들께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원래부터는 이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2019년에 휴직을 했고 휴직을 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 이제 큰아들 표현에 따르자면 이제 인생을 갈아엎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퇴사 말고 휴직이라는 책과 결국엔 자기 발견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를 할 때 책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를 좀 깨웠던 책들, 그러니까 제가 자기 발견하기 전에 이 독서와 연결된 경험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책은 거의 읽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회사 업무와 관련돼서도 전혀 책을 읽지 않고 그냥 뭐 매뉴얼 또는 뭐 이제까지 나왔던 문서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그냥 공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블로그에 글을 썼던 건 뭐 엄청난 뭐 대단한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되겠다. 나는 뭐 생산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썼던 건 아니었었고요. 7살 큰아이랑 같이 오사카 여행을 단둘이 갔다 왔었는데 그 오사카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집으로 오는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리무진을 타고 오는 길에 이제 오사카 하늘을 바라보는데 지금 아이와 경험을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그냥 사진 몇 장으로 찍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때 조금 더 아이와의 그런 경험들을 글로 남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에 글을 이제 한 7년 전에 쓰기 시작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조금 재밌네. 나 그러면 조금 더 글을 잘 써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글쓰기 관련 책을 읽다가 우연치 않게 신정철 작가의 메모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신정철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작가님이 그냥 단순하게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남기는 그런 독서를 할 것인가라는 메모 습관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뭐 되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메모 독서, 메모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LG전자를 다니던 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자기만의 콘텐츠로 이렇게 책을 내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되게 좀 충격적이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똑같이 회사원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회사 생활이 힘들고 지겹고 뭐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분은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자기만의 그런 독서 방법을 가지고 되게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또 모임도 운영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이제 찾아가면서 찾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내용들이 이제 이분의 그 책에 나오거든요, 서문에. 그러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이제 그 서문에 좀 나오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독서의 좀 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를 꾸준히 하면서 나만의 것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때는 그런 뭔가 대단한 콘텐츠 또는 뭐 회사를 퇴사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냥 조금 더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큰 자극을 주었었던 책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조금씩 한두 편씩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삶에 또 두 번째로 영향을 줬던 책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미라클 모닝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부터 저녁 시간에 훨씬 더 뇌가 활성화되는 사람이고, 아침을 일찍 일어나는 거는 저한테 되게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혁명 캠프를 하면서 새벽 기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이제 한 3, 4년 동안 새벽 기상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지금은 새벽 기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한테는 퀘스천이긴 하지만, 여기 미라클 모닝 책에서 보면 나는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불태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라는 내용의 문구가 나와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든 뭐 저녁에 늦게까지 내 거에 작업을 하든 어찌됐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면서 나를 삶을 제대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살아본 적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대학교 졸업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이 조금 자각이 되면서, 아, 정말 나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미라클 모닝은 아니지만 조금 더 아침을, 하루의 시작을 나의 주도적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렇게 나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책에 대한 그런 통로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 책을 이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신정철 작가의 메모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각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학교 선배가 이 책 한번 읽어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권해줬었는데요. 사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명 선생님 책이 막 이렇게 딱 흥미롭게 읽히진 않는데, 계속 뭔가 그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주는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타오르는 욕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나의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삶을 아름답고 멋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내 타오르는 욕망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겠다라는 큰 자극을 줬었던 책이었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익숙한 것과의 결별까지 읽으면서 삶에 대한 좀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을 제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직을 결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 휴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가 나로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직을 하게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책들이 저한테 영향을 줬었고, 조금 더 크게 영향을 줬던 그 책이 3권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로 인해서 좀 제 삶이 바뀌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탐색을 하면서, 네, 감사하게도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자기 발견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영향을 준 책들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저를 좀 소개를 해본 내용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발견과 관련돼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책들, 그리고 그것들이 왜 도움이 됐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12권의 책으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을 이제 정리하는 데 이제 시기이니만큼 12개월에 맞춰서 12개의 책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책들은 결국엔 자기 발견에서 뭐 언급됐었던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들이 나의 자기 발견에 좀 도움이 됐었는지, 그리고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나만의 길을 찾는 것들이 정말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다크호스라는 책과 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김민식 PD님이 사실은 저한테는 온라인상의 멘토와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어, 블로그에 소개를 해줬었던 책이었었는데요. 다크호스라는 것들을 보면 이제 결국에는 평범한 성공의 표준 공식을 깨는 비범한 승자들의 원칙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검정색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걷는 그런 길들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길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에 훨씬 더
충족감이나 만족감을 더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이제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스스로 설계한 열정에는 더 근본적인 이점이 있다. 즉 안전적인 활동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원천도 된다. 당신의 미시적 동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포용하면 세상에 이것이 진정한 나임을 알리는 말뚝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길 그리고 바른 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은 유효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안정된 길을 가는 것은 방법들이 있고 사실은 훨씬 더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들이 과연 나의 그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고민의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자극을 줬었던 책이 이 다코스란 책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론 저는 사실은 은행원이었고 카드사 직원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뇌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년 퇴직을 하고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길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그게 이제 어른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것들이 지금의 사회에서 과연 중요할까? 나의 만족감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 다코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길을 찾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성취감이 나의 삶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되게 물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할 때도 있지만 그런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자극을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취직이 잘 되는 학과 뭐 취직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이제 이 시대가 기존에서 우리가 바랐던 그런 성공의 법칙과는 좀 다른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스로가 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근데 나만의 길을 찾을 때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무의식의 그런 욕망들을 좀 파헤치는 거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었는데 제가 프로이트의 그런 사상들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학적 지식이나 뭐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이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결국에는 인간의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거는 무의식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무의식의 영역은 사실은 프로이트의 사상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경험, 사고, 또 칭찬받았던 일 이런 것들이 나를 되게 많이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물론 그게 이제 사실 너무 결정론적인 입장이라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그 자극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보다는 무의식의 영역이 되게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프로이트의 의자 쪽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온 문구에서는 결국 무의식은 속에서 끓고 있는 휴화산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뚫고 나오려고 한다. 물론 자가 파병한 방어 기제들이 지키고 있어 숨어 있으면서도 나 일상에 끊임없이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무의식의 에너지는 숨어 있으면서도 나 일상에 끊임없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무의식은 불쑥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의 영역들에 있어서를 무의식의 영역이 되게 우리의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또 무의식에 있는 영역들을 발굴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나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생각 이런 것들에서도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버킷리스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것들은 제가 의식하지 않았었던 무의식의 영역에서의 욕망들을 좀 꺼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버킷리스트 썼을 때 뭐 성장에 대한 욕망을 알게 됐었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는 나눔에 대한 욕망을 알게 됐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과 연결됐었던 건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애써 숨기고 있고 애써 감추려 했었던 욕망들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고민의 포인트겠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좀 쓰는 것들이 되게 나한테는 의식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방법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그 책과 저의 경험들을 통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다 완독하진 않았어요. 이 책은 사실은 너무나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사실은 잘 읽히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 책에서 그 일에 대해서 4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4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급한데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되게 많은 영역에서 중요한데 사실 회사 일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뭔가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이런 되게 펀더멘탈한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항상 급한 일에 의해서 치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들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실은 결국에는 그게 또 급하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되는데 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결국에 저는 자기 탐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을 살면서는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그거 안 알아도 사실 돈 버는데 문제가 없고 사실 그거 몰라도 뭐 일상에서 뭐 친구들과 놀거나 뭐 회사 일을 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되게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서 이 포인트에서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에게 수렴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견이라는 게 결국엔 나만의 길을 걷고 나의 무의식 영역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의 탐색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됐었던 게 여기에 나오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안, 이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나의 일이 중요하고 사실은 되게 필요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는 멈춤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애써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시영 선생님의 그 어른답게 삽시다에 보면 인생의 즐거움은 애써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러려면 멈춰서야 한다. 열심히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그 자리에 멈춰서야 그래야 새로운 것을 볼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생각 주간이라고 해서 띵크 위크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열심히 살고 있다가 2주 정도는 아무도 없는 오두막 같은 데 가서 뭐 디지털 기기도 안 하고 이러면서 생각만 좀 집중을 하면서 지낸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직장인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어찌됐든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뭐 또는 뭐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문구를 보면서 알 수 있었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 그래야 여유가 좀 생긴다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기적으로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뭔가 내가 좀 제어가 안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타인의 욕망을 들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멈춰서서 나를 보는 그 어른답게 삽시다에 대한 그 이 문구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멈춰서서 나를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구체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문효한 선생님의 여행하는 인간에서 좀 나오는데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탐색하려면 구체적인 상황, 관계, 환경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깊이 관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뭘 원하지? 이런 추상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사실 나에 대해서 뭔가를 알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아이와 다툼을 일어나는 일에서 겪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었던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이 됐을 때 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던 행동을 우리 아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들이 그래도 아이한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독서 토론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내가 읽었던 책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실은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삶에서는 되게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뭘 좋아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딥하게 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잠깐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책에서 나온 그 문구들은 사실은 책 속에서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거지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하는 인간도 낯선 곳에서 내가 여행하는 것에서 뭐 조금 더 새로운 삶을 느낀다라는 거지만 저는 사실은 이 책 중에서 이 문구가 저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혹시나 이제 책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실까 봐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어찌됐든 저는 구체적으로 나를 좀 더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상황, 액션 또는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나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게 여기에서 이 문구였었습니다. 여섯 번째 책인데요.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라는 그 혼다켄의 원하는 대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싱크로니시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잘 명확하게 되면 그것들이 잘 연결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3년 뒤 나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플하게 보이지만 결국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명확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당신의 소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결코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소원은 명확한 형태가 될 때까지 나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제가 버킷리스트를 6년 올해 이제 2023년에 쓰면 6년째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닿았었던 게 저는 버킷리스트를 처음 쓸 때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사실 조금 막연하긴 했었거든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쓰면서 근데 내가 조금 더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매년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쓰고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연말에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이 쭉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뾰족화된다라는 걸 좀 많이 알 수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잡아야 되고 어찌됐든 목표를 빨리 잡아야 내가 훨씬 더 성공에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4년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많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사실은 천천히 찾아야 오히려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뚜렷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들이 수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 다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가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언젠가는 찾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찌됐든 제가 저희 아이들과도 사실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아이들과도 어떤 경험을 할 때 4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애들한테도 피아노 배우기 시작하면 4년은 배워야 돼. 뭐 수학 학원 다니면 4년은 배워야 돼. 이런 걸 강조를 하는데
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거나 뭔가에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1000일 정도의 시간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페이스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많이 갖게 해줬었던 이야기였었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사람들한테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단번에 내가 원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네, 그게 훨씬 더 나의 삶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7번째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크게 갖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책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치. 여기서 이제 그 꿈과 관련돼서 이제 시상식을 하잖아요. 시상식을 할 때 올해의 꿈으로 선정된 내용이 그 몸이 불편한, 다리가 불편한 그 꿈 제작자가 날아가는 그런 절벽에서 날아가는 것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꿈으로 나타낸 거가 이제 올해의 꿈 그랑프리에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가두지 말라라고 이제 수상 소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가둬두는 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부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는 동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만 집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2019년 1월에 자격면 캠프를 수강했었을 때 그때 이제 비전을 적거든요. 그때 비전을 적을 때 제가 2025년까지 5권의 책을 쓰고 2025년에는 매년 1년에 100번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고 30명 이상의 사람들의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걸 썼을 때는 저는 그때는 책을 쓴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었고요. 제가 어딘 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던 거였고요. 다만 청울님 선생님께서 이거 그냥 숙제니까 해라. 그래서 사실 숙제는 잘해야 되고 또 그 자격면 캠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잘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썼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5권까지 쓰진 않았지만 2022년 말이 됐을 때 2권의 책을 쓰고 사실 올해는 100번을 채우지 못했지만 90번 넘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칭은 조금 지금은 아직은 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2025년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코칭이라든지 뭐 1대1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쓸 때는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쓰고 나서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도 있었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거는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2022년 제 버킷리스트 1번이 유퀴즈 출연하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강의를 갈 때마다 저희 버킷리스트 1번은 유퀴즈 출연하기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유퀴즈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유퀴즈를 제가 막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출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냥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갖는 것 자체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상상했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설렘, 즐거움 이런 것들로 저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퀴즈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비슷한 뭔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뭐 비슷한 경험으로 올해 그래서 강원국 작가님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2회차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원대하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내가 뭘 하면 좋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달러구트의 꿈백화점의 그 수상 소감이 저한테 엄청난 자극을 좀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목표는 원대하게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과정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버킷리스트 100개 쓰는 게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믹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100개를 쓰냐라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쓰게 되면 막 큰 꿈도 이루지만 작은 이야기들도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내가 책을 내기 위해서 또는 버킷리스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텝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원하는 만큼 크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쓰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을 보면 RAS가 이제 망상 활성계 시스템이라는 거에 그 줄임말인데 이 뇌가 그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그 뇌에다가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면 어떻게 이룰지는 뇌가 자동으로 탐색한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역시 약간의 그런 잠재의식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막 암기하고 막 그것에 대해서 막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끔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제가 내일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블로그 글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저는 전날 블로그 글을 정리해서 예약 발행을 해서 다음날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매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발행할 글이 2022년 제가 버킷리스트를 몇 개를 이뤘는지를 내용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정리해보니까 제가 100개 중에 58개 정도를 이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집중했었던 거는 버킷리스트 워크샵 그리고 제가 1인 기업가로서 어찌됐든 이 버킷리스트라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전체 버킷리스트 100개 중에 한 40개 정도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막 저는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때 체크하면서 실행하진 않아요. 그냥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3개월, 6개월 뒤에 나중에 그냥 보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많이 실행됐는지가 체크가 되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버킷리스트 워크샵에 대해서 뭐 100번을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를 벌겠다라든지 또 뭐 학교를 간다든지 정부랑 일해보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의식하지 않았지만 RAS 뭐 뇌에다가 심어줬더니 제가 군인 쪽이랑도 일을 해봤었고요.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일을 해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버킷리스트 영역들을 확대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그 방향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세부적으로 내가 써놓으면 뇌가 알아서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 문구에서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루는 또 다른 축은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일상에서의 그 행복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제가 그때 휴직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의 그 정체성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건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이자 누군가의 아들이다라는 제 가족에서의 그 저의 역할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런 삶이 뭐 의무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즐겁게 하는 것들이 제 목표를 이루는 것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잘 이루어져야 내 목표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줬던 게 이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그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은극 교수님이 유명 이제 해외 논문을 이제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있지만, 네, 잠시만요. 있어도 그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 안에 아이스크림만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좇는 이유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꿔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어서 뭔가를 이루는 거에 대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고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을 오르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이랬을 때 집을 사고 또 승진하고
돈 뭐 몇 억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상의 여유, 아이들과 함께 뭐 재미난 곳 보고 일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의 소중함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구나. 네, 그러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책이 행복의 기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될 일은 된다라는 책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뇌에서 많이 주입되더라도 중요한 건 결국 실천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천을 할 때는 내맡기기 실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요청했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 결과나 나의 호불호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가슴과 영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될 일은 된다의 이 내맡기기 실험이라는 그러니까 될 일은 된다가 사실 영어로 원제가 더 surrender experiment거든요. 그게 이제 내맡기기 실험인데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실천을 할 때는 이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질 것이냐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내맡기기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실천의 영역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실천했느냐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말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올해 초에 썼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저는 이 정리해보는 것을 할 때 뭘 했냐, 뭘 안 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어떻게 느꼈고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조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그 여행하는 인간에서 나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들을 통해서도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쭉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행복이다라는 거를 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네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들이 결국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이런 것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이런 것들이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2번째 마지막 책으로서 최인철 교수의 보통의 행복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맥락은 사실은 12개의 책을 소개를 했지만 결국에는 나만의 길로 나의 무의식의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나를 탐색하는 시간들이 중요하고 나를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를 탐색한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행했던 것들을 꼭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좀 하나의 맥락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2권의 책도 책이지만 그 책 속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께서도 좀 공감이 가고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네, 책 소개는 12개를 마치고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자기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자기 발견할 수 있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나를 발견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 나의 욕망과 나의 경험들을 정리하는 것에서 좀 많이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뭘 욕망하는지를 써보는 거,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생각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쓰는 경험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안 써봤으니까. 근데 이제 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쓰는 과정이 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집약적으로 표출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드리고요. 근데 욕망뿐만 아니라 반대로 나의 경험들을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쓰는 것 또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장점 쓰기 워크숍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장점을 막 써보라고 하면은 쓰긴 어려워하지만 그냥 무작정 쓰라고 하면 또 별의별 걸 다 쓰시거든요. 키가 크다. 뭐 나는 호탕하게 웃는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나의 어떤 경험으로 잘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써보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발견의 핵심은 저는 쓰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쓰기가 단순히 한두 개, 10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100개까지. 장점도 마찬가지예요. 30개라고 썼지만 50개, 100개까지 쓰게 되면 훨씬 더 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버킷리스트 100개를 쓰는 그런 과정들이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쓰기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게 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든 혼자 개인적으로 하든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꼼꼼하게 나를 관찰하는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망상 활성계 시스템의 RAS가 자동적으로 나를 행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해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쓰면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제가 사실은 버킷리스트를 100개를 쓰면서 58개를 실천하게 됐었던 거는 물론 제가 5년, 6년째 쓰면서 버킷리스트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스스로 노하우를 체득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좀 자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체계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장 뭐 올해 100개를 쓴다고 해서 곧바로 뭐 50개, 60개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쓰면 많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는 써보시면 알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개발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좀 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많지 않더라도 훨씬 더 뭐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충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직접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나만의 길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책을 읽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시면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오늘 독서와 자기발견이라는 주제로 해서 저의 경험들과 네, 해서 내용들을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좋다, 그죠? 되게 좋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아, 여기 화면이 갤러리형. 네. 시간을, 네, 뭐, 9시 다 됐네. 강의 너무 좋죠, 그죠? 김현정님. 제가 그러면 이거 파일을 드릴게요. 파일은 음, 네, 아, 파일을 좋네요. 드려도 되니까 네, 음, 잠시만요. 우리 작가님 뭐 다 그냥 뭐 다 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렇진 않은데. 아니요, 네, 우리 방에선 다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나한테만 주시나? 아, 그죠? 강의 아닙니다. 좋았죠, 네, 그죠?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작가님이 읽은 책을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하시는 일, 자기 발견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셔가지고, 저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조금 뭐 궁금도 했고 기대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독서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책도 12권도 소개도 해주신 것 같고, 네. 뭐 혹시 작가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Q&A 더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뭐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네, 네. 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질문 안 주시면 또 네. 아니요, 뭐든지 편하게 하세요. 우리 네. 작가님, 네. 아니요, 이 책을 순서대로 읽는 건 아니고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자기 발견과 관련돼서 어찌됐든 나만의 길을 찾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던 거고, 책은 그냥 원하는 대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나인헤빗 강의 내용은 제가 이제 내일 다시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나인헤빗에서는 강의를 하진 않고요. 워크샵을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장점 쓰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 1년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1년이 정리가 된 후에 버킷리스트 100개 쓰기 워크샵을 또 그 다음 주에 진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100개 쓰기를 다 완료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만의 이제 미션 보드를 만들어서 진짜로 내가 1년 동안 뭘 원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음. 3주 동안 나인헤빗 스터디 클럽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블로그는 여기 있고요. 네. 제가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과 관련된 홈페이지도 있어서, 네. 홈페이지 주소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사실은 글이 많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제가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모임 신청하는 것들. 사실 제가 나인헤빗에서 하는 활동은 이제 3주짜리 과정이고요. 그거 말고 그냥 버킷리스트만 쓰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 성장하는 A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또는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워크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